기억났어? 자, 순엽의 17번 레벨업 260페이지 17번. 일단 여러분 4의 배수는 이거 원리가 다 있어요. 1번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해보셨을 거야. 중학교 2학년 어려운 문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4의 배수는 끝자리에 두 자리가 끝 4의 배수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앞자리가 뭐가 되든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뭐 0, 4도 되는 거예요. 사실 0, 4, 4, 0 다 되는 거예요. 0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0, 4나 4, 0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1, 2, 3, 4, 5 중이니까 1, 2, 3, 4, 5 중에서 자 그러면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를 내가 그냥 세팅해놓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이게 4개를 사용해야 4자리를 만들 거니까 여기에 앞에 들어갈 뭐뭐는 그냥 다 정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결국 두 자리를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 놔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런 종류를 찾아주면 되는데 끝자리가 4의 배수를 찾는 방법 첫 번째 앞자리가 10이야. 그러면 12 말고 13, 14, 15 해도 안 나와요. 끝.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앞이 10의 자리가 2일 때 그러면 2, 2, 1, 2, 3, 2, 4, 2, 5 2, 4 되는 거다.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 놓고 이거나 여기 좀 봐봐. 3 놓고 그러면 3, 1, 3, 2, 3, 4, 3, 5, 3, 2 되는 거다. 되죠? 그 다음에 4는 4를 넣는 순간 42만 뭐가 될 수 있을 거야 보는데 42가 되나?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5 해서 51, 52, 53, 54, 52가 되겠네. 되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종류의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요건인 거야. 그러면 1, 2를 뺀 나머지 3자리의 숫자로 앞에 두 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3개에서 나머지 어떤 3개에서 2개를 뽑아내야 한다. 요거에 결국 하나, 둘, 셋, 4쌍이 있어. 그럼 이게 4의 배수의 개수가 됩니다.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4개. 맞니? 네. 4의 배수 24개.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이제 6의 배수를 풀어야 돼. 6의 배수. 자 그럼 6의 배수는 우리가 조건 어떻게 따로 할 수가 없어. 그럼 6의 배수는 뭐야? 2와 3의 공배수잖아. 2와 3. 그러면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걸 찾으면 되겠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그러면 일단 2의 배수가 된다는 끝이 2나 4 짝수여야 되지. 여기 0은 없으니까. 그러면 뒤에 2나 4만 오는 것만 일단 고려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3의 배수를 어떻게 해요? 모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요. 그치? 그러면 일단 4개를 뽑을 건데 4개 조합은 5개에서 4개를 뽑는 방법은 몇 개예요? 5 콤비네이션 4잖아. 그럼 5 콤비네이션 1이잖아. 그럼 5가지야. 그치? 5가지 조합이 어차피 4개 뽑는 5가지 조합은 많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5가지 조합을 떠나서 내가 3이 들어가잖아. 만약에 3이 들어가.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배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한번 봐봐. 3 들어가잖아.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설명하려고 이걸 몇 번 해봤어. 5개 다 해봤거든. 너희들 설명을 좀 잘해줘야 되잖아. 나도 이거 문제를 안 풀어봤었을 때는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했는데 뭐냐면 3이 들어가잖아. 그럼 나머지 3개 해봐. 그러면 1, 2,
4 하면 이거 뭐가 돼요? 7이지. 그럼 7 더하기 3은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3 자체가 3의 배수잖아. 맞죠? 그러면 어떤 세 수를 더했을 때 다 3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1, 2, 4 해도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2, 4, 5 하면 이것도 안 되지. 그 다음에 4, 5, 1 해도 안 돼. 그러니까 3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걸 오히려 알게 돼. 그럼 끝났지? 맞아? 3의 배수는 무조건 1, 2, 4, 5의 조합으로만 만들 수 있어요. 맞니? 그럼 쉬워져. 6의 배수는 그러면 1, 2, 4, 5의 조합 중에 짝수인 것만 6의 배수인 거지. 이해됩니까? 3의 배수의 조합이야. 3의 배수는 결국 얘를 나열만 하면 되니까 1, 2, 4, 5의 나열이지. 맞아요? 근데 1, 2, 4, 5에서 6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 더하기 2의 배수니까 결국 얘는 2의 그러니까 6의 배수는 뭐가 돼? 이 1, 2, 4, 5 중에 짝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짝수는 쉽죠? 끝자리가 2일 때 2일 때 뭐야? 3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4일 때 3팩토리얼. 맞아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6 더하기 6. 자, 2 곱하기가 아니야. 미안해. 2일 때 3팩토리얼. 끝자리가 4일 때 3팩토리얼. 맞아? 이 배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야 되는데. 괜찮아요? 동준이 좀씩 와. 괜찮아? 자, 끝자리가 2일 때가 짝수고요. 끝자리가 4일 때가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1, 2, 4, 5 중에. 그럼 이걸 2로 놨으면 1, 4, 5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 여기 앞자리. 그 다음에 끝자리가 4라면 4를 놓고 1, 2, 5를 나열하는 방법. 그럼 이게 총 12개였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4의 배수가 24개고요. 6의 배수가 12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6의 배수 이거나 4의 배수. 그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순열과 조합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필승 전략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가? 마지막에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보라 그랬지. 근데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4와 6이면 왠지 12의 배수 같은 것들은 중복될 거라고 그러지. 근데 12의 배수 이렇게 찾으면 너무 어렵잖아. 그럼 결국 여기를 다시 뒤져야지. 1, 2, 4, 5의 조합이 여기에도 있겠지. 맞니?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 여기에 4의 배수인 걸 빼줘야겠지. 12개 중에 있잖아. 6의 배수 중에 12개 중에 1, 2, 4, 5로 4의 배수가 겹쳐진 애가 있으면 빼주면 되잖아. 이게 더 쉽지. 야, 24개에서 얘랑 겹치는 거 따져줄래? 아니면 12개에서 얘네랑 겹쳐지는 걸 빼줄래? 여기가 더 낫잖아. 12개니까. 그럼 뭐만 해주면 돼? 이 끝자리가 4의 배수인 것만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여기서 1, 2, 4, 5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는 2, 4 맞아? 끝자리가 2, 4인 거 만들어지잖아. 그럼 몇 개 나와? 1, 5거나 5, 1 그럼 여기서 2개 나오지. 맞니? 그 다음에 이상한데 또 뭐 있어? 그렇지. 5이면 1, 4거나 4, 1 또 2개지. 2개. 또 있어? 왜요? 12 있잖아. 12 빼먹은 것은 없는가? 잘 보라. 12 그럼 얘도 2가지. 그럼 2가지보다 2가지에서 중복되는 건 6가지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24개 더하기 12 더하기 중복되는 6개를 뺀다. 그래서 30개가 되게 하십시오.
됐니? 그러니까 요거 흐름을 잘 정리해 주세요. 선생님도 이거를 풀 때 여기서 좀 걸렸어. 혹시 3의 배수 되는 거 합해가지고 3의 배수 되는 거 어떻게 찾지? 4개를 막 다 해봤어. 근데 잠깐만 3이 들어가니까 다 해봤어요. 3이 들어가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너무 쉬워지고 3만 빼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 너무 쉬워진 거지. 3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하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절약되겠지만 아니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시험 볼 때 그 정도까지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할 것 같아. 그냥 어쨌든 5개를 다 조합할 것 같아. 5가지. 1, 2, 3, 4, 1, 2, 3, 5, 그다음에 1, 2, 4, 5, 1, 3, 5 이렇게 5가지 다 한 다음에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얘만 되네 이렇게 찾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간 엄청 걸리진 않아요. 선생님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까라고 봤더니 3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법제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정리가 돼요? 다시 풀어봤어요? 13번 소연이 정리되니? 됐고 한 번씩 다시 한번 볼래?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긴 했어. 받아들여줘야 돼. 지금 살짝 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13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순열 13번. 자, 일단은요. A, E 사이에 R이 반드시 껴야 돼. 그죠? 그러면 3가지 경우로 나누자입니다. 첫 번째, R만 껴 있을 때. 자, R만 낄 때. R만 낄 때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만 낄 때는 A, R, E인데 A, R이면 E만 되는 게 아니라 E, R, A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덩어리는 무조건 E 팩토리얼을 가져갑니다. 맞아요? A, R, E, E, R, E, E, R, A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이제 뭘로 해야 돼? 한 덩어리로 쳐야 돼. 그러면 요 덩어리랑 나머지 2개 문자, 그지? 그럼 몇 덩어리의 순열이 되지? 3덩어리. 그러면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이게 한 문자만 껴있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12개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R하고 어떤 놈이 껴있을 때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덩어리에서 만들어질 순열을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E 얘네 둘이 또 바뀔 거니까 E 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뭘 가져올지에 대한 순열. 여기 가져올 거. 그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그게 2개잖아. 얘 아니면 딴 거. 맞아? 그 다음에 R과 얘가 둘이 순서가 지진보고 바뀌어야겠지. 그러면 그것도 또 E 팩토리얼. 돼요? 그 다음에 얘 한 덩어리와 이제 남은 문자. 그러면 그게 두 덩어리죠. 그럼 그 2덩어리의 순열. 이렇게 해서 2 해가지고 이게 몇 개야? 16개.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A와 E 사이에 2개랑 R이랑 다 껴있을 때.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는 R과 E를 박아주고 얘는 기본 E 팩토리얼 같고. 그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3팩토리얼이야 얘는. 왜? R이랑 나머지 2문자가 없을 때 이 안에서 지들끼리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되죠? 네. 선생님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푸시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다 14, 16번 다 같은 계통이거든. 14, 16번 괜찮아요? 14번만 해볼게요. 14번 정리하시 보세요. 14번. 그것도 되게 비슷해. 여러분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14번. 자, 14번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음악, 체육, 사회예요. 국영수, 음체사. 자, 국, 영, 수, 체, 사 이렇게 있는데 1교시부터 6교시가 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자 1교시랑 6교시 또는에 국어와 영어를 배치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해볼까? 국어 영어가 되기도 하겠지만 영어 국어도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요? 그럼 이미 이 팩토리얼을 갖고 있는 거야.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교시, 1,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그러면 여기 1교시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국어, 영어. 맞아요? 근데 영어, 5월, 영어, 국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국어, 영어, 영어, 국어. 그럼 일단 이 팩토리얼을 먹고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는 됐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음악과 체육은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하지 않는다에다 줄을 쳐보세요. 이웃하지 않으면 빈 공간에 끼워넣어서 나열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야. 맞아요? 빈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그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줘? 음악과 체육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 우리한테 남은 수학과 사회 걔네들을 먼저 자리를 잡아주십시다. 자, 그러면 어디가 될지 몰라.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일단 수학, 사회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수학과 사회의 빈 공간이 하나, 둘, 셋 공간이 3개 있잖아. 그럼 순서가 정해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 세 공간에 음악과 체육을 알아서 나열하면 된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면 수학하고 사회도 지들끼리 나열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 팩토리얼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 이 세 개의 자리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하면 그 자리가 음악과 체육이다 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 팩토리얼 3p2. 얘들아 너네들 다 힘들지? 우리 지금 남현이도 힘들어하고 있고 내 눈에 다 보이는데 야 오늘 좀 특이한 게 있잖아. 니네 계약 이틀째인가 3일째잖아. 맞니? 맞지? 네. 내가 너네만 지금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전에 2학년 애들이었는데 걔들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2명이 이러는 거야. 열심히 하던 애들이야. 왜 이렇게 졸려? 그랬더니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계약을 하고 이제 밤 잠을 2시에 잤대. 몇 시에 일어나? 그랬더니 6시 반에 일어났대. 40분에. 그리고 어떤 애들 막 1시 40분에 자는데 7시에 일어났대.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다 6시간도 못 자는 게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저 어제 11시에 잤는데요. 이러면 또 남편이 몇 시에 잤니? 내 얘기한 남편으로 잤니? 그건 아니야? 1시에서 2시 사이. 그러니까 다 그렇다니까. 그리고 어쨌든 7시 언저리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학교가 나니까. 뭐 늦어도 7시 반 이 정도에 일어나야 되지 않니? 네. 아니야? 딱 8시. 딱 8시? 네. 그럼 쟤는 그래도 그나마 낫긴 한데. 아니 애들이 거의 다 7시에 일어났대. 그러니까 방학 때는 어쨌든 좀 늦게 자도 아침에 조금 늦잠 자잖아. 9시 뭐 10시. 근데
애들이 정신 못 차리더라고. 남영이도 원래 막 조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지금 눈이 굉장히 힘든데. 괜찮아? 예. 괜찮아? 괜찮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건 되게 공식화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혹시 순열에서 또 문제로 풀어볼 만한 거 질문해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7번은 했고 수민이는 혹시 11번? 11번도 이게 뭐냐면 11번 뭐지? 0, 1, 2, 3, 4, 5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6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양 끝에 두 수의 합이 나머지 네 수의 합보다 크게 하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거 양 끝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일단 양 끝수가 뭐 1, 2가 오면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큰 수가 오겠죠. 한 많아봐야 두세 종류 아닐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접근법이에요. 문제를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비밀번호니까 이 비밀번호 첫 자리가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맞아요? 이건 자릿수가 아니니까 뭐 0, 1, 2, 3, 4 상관은 없어. 그러니 어쨌든 0, 11번이에요. 0, 1, 2, 3, 4, 5 6개의 숫자의 조합입니다. 그러면 조합이 아니라 이건 나열이니까. 근데 양 끝에 두 수의 합이 나머지 네 수의 합보다 크게 한대. 그러면 일단 제일 유력한 건 얘네잖아. 4, 5. 맞아요? 그럼 1번 딱 봐도 4, 5가 끝자리일 때 하면 되지. 당연히 제일 큰 두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3, 4는 절대 안 되고요. 3, 5 될까요? 이렇게 보는 거지. 3, 5 되겠네. 왜? 두 번째 끝자리가 3과 5여도 3, 5여도 8이니까 1, 2, 4 더해도 어차피 7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워지죠. 맞니? 자, 끝자리가 4, 5니까 양 끝수가 4, 5라면 4, 5도 되고 5, 4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팩토리얼을 먹고 들어갑니다. 됐어요? 이 팩토리얼 먹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나열하면 되지. 양 끝에 거 이 팩토리얼. 그 다음에 나머지 4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끝자리가 3, 5일 때도 마찬가지야. 끝.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죠. 계산은 힘들어요. 이거 뭐 천개 때 나오나? 4 팩토리얼 하면은 24개. 그 다음에 2, 24개, 24개, 그럼 48개, 48개, 96개겠네. 답이 96이거든요. 돼요? 좀 뭔가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요? 18번에는 문제 없었어요. 괜찮네. 그러면 조합으로 넘어가도 되겠니? 야, 근데 진짜 제대로 19번 됐어? 아니야? 해봐야지.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19번 3명이나 있네. 그럼 19번 볼게요. 하고 빨리 넘어갈게. 오늘 이거 마무리만 하시면 되니까. 자, 순열 19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를 사용하여 6자리의 정수야. 그럼 0은 올 수 없습니다. 일단 맞아요. 이건 6자리의 정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첫 자리에 0이 올 수 없어요. 근데 110번째로 큰 수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따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일단 문제 푸는 요령을 말해줄게. 50으로 시작하는 거. 50 맞니? 그러면 50으로 시작하는 거에서 50 전까지 몇 개였나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어때? 50 전에 앞자리가 1로 시작할 때 이게 총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 앞자리가 1이야. 그럼 1이면 몇 자리니 이게? 하나, 둘, 셋. 6자리니까 여기에 5팩토리얼이잖아. 맞아? 그러면 한 자리만 해도 팩토리얼이 120개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5로 시작하는 걸로 가는 것도 5밖에 없지 참. 아 미안해. 내가 이 얘기하려고 했어. 5로 시작해도 이미 5로 시작하는 수가 120개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5로 시작하는 거 총 개수가 120개니까 일단 꽤 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5 다음에 제일 큰 수가 4잖아. 맞아? 그럼 5, 4 세팅해놓고 뒤에 4 팩토리얼이죠. 맞아? 그러면 5, 4, 4 팩토리얼이야. 그리고 5, 3도 4 팩토리얼. 5, 2도 4 팩토리얼. 5, 1도 4 팩토리얼. 맞아요? 4, 3, 2, 1. 그럼 그 다음 할 게 뭐야? 당연히 5, 0이지. 그럼 여기가 총 몇 개인지만 보자는 거야. 내 얘기. 그러면 24, 24, 24, 24. 맞아? 24개 곱하기 4, 96? 그럼 여기까지 96개를 완성한 거야. 내 얘기는 50으로 시작하는 도대체 몇 번째부터 시작하는지를 알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한다. 돼요? 그럼 이게 96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몇 개째를 보면 되는 거야? 14번째 걸 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50으로 시작하고 50 뭐가 그 다음에 크겠어? 504. 그럼 504 뒤에 3팩토리얼 6개지? 그러면 503 시작하고도 3팩토리얼이겠지? 6개, 6개. 아 그럼 이미 12개네. 맞아요? 그럼 이미 12개고 아까 내가 14번째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두 번째 더만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502 그 다음에 502인데 두 번째 거니까 502 뭐겠어? 첫 번째 게 5024로 시작하겠지. 5024 뭐 남아? 5024 3 1. 그러면 두 번째 거는 5024 13 이렇게 되겠지. 답이 5024 1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돼요? 괜찮니? 요거 푸는 요령입니다. 19번. 이것도 은근히 나와요. 이런 문제 은근히 학교 문제로도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아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풀었지에 대한 걸 좀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럼 조합에서 질문 좀 받았고 선생님이 또 몇 개 풀어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도 좀 볼게요. 여론 형성 좀 하러 가겠습니다. 공주는 어때? 조합은 못 풀었어? 또? 거기 좀 괜찮아? 그럼 여기를 또 확인해야 돼, 그렇지?
15번 4번 15번 굳이 그래 더 뒤에는 할게. 일단 4번 15번 다음으로 혹시 볼까? 채점해봐. 여기 뒤에 좀 어려워. 저 뒤에 다 할 거야. 여기 일단은 어때? 5번 4번 5번 해보세요. 체크해보세요. 4번 5번 15번 일단 해볼게. 4번 5번 15번. 자 이번에 이제 조합 레벨 4번. 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9장이 있대. 자 9장 0은 없어. 근데 이 중에서 3의 배수는 뽑지 않고 3의 배수는 뽑지 않고 4장 이하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3의 배수는 뽑지 않고잖아. 그럼 3의 배수가 1부터 9까지 뭐가 있어? 3, 6, 9잖아. 맞아요? 그러면 3, 6, 9 그리고 카드는 무조건 한 장 이상은 뽑는데 그러면 3, 6, 9 빼고잖아. 그러면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 그러면 어차피 한 두, 셋, 넷, 다섯, 여섯 6장의 카드에서 4장 이하로 뽑잖아. 그러면 6장의 카드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 4장, 뭐 3장, 2장 그다음에 한 장까지 뽑잖아. 한 장 이상 뽑네.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맞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4장 이하로 뽑는 데니까. 그러면 6 콤비네이션 4 6 콤비네이션 3 6 콤비네이션 2 6 콤비네이션 1 이렇게 할 거죠. 맞아요? 근데 좀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6 콤비네이션 4나 6 콤비네이션 2나 똑같잖아. 그러면 그런 것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지. 6 콤비네이션 4를 억지로 구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면 6 콤비네이션 2는 6 곱하기 5 2 곱하기 1 그럼 15개 맞니? 그럼 얘도 15개. 그럼 얘가 제일 많겠지? 6, 5, 4, 3, 2, 1 그러면 20개. 얘는 그냥 안 봐도 6개. 그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 그리고 여러분 그 수학적으로 해석할 때 뭐뭐 하지 않고라고 하면 코 이렇게 엔드의 의미가 있으면 정말 엔드예요. 그러면 그냥 아니고 이거에서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사실 이런 순열 조합이 말장난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도 있어. 선생님도 헷갈려요 솔직히.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럴 때가 있거든. 자 그럼 5번 한번 볼까? 이게 일단 말이 길어. 그치? 말이 기니까 A, B를 포함한 7명이 어느 지하철역에서 동시에 같은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빈 좌석이 3좌석이었을 때 A, B가 모두 빈 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의 수를 L, A, B가 모두 빈 좌석에 앉지 못하게 되는 방법의 수를 M, A, B 중 한 사람만 빈 좌석에 앉게 되는 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에 대한 좀 뭐랄까 총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그지? 그러면 이게 일곱 명인데 여기 7명 안에는 이거 지금 5번 하고 있습니다. 7명 안에는 지금 A, B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A, B랑 나머지 5명이 있겠죠. 근데 빈자리가 3개가 비어져 있대요. 여기 순서는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컨비네이션 문제입니다. 조합으로 3자리 중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러면 A, B가 모두 빈 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의 수를
그러면 결국 7명에서 3명을 뽑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2명이 세팅되어 있네. 그럼 5명에서 1명만 뽑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L이라는 의미는 A, B가 이미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순서는 의미 없으니까 나머지 한 자리를 뽑는 건데 A, B가 빠지니까 5명에서 1명을 뽑는 거겠죠.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A, B 중 한 사람만 빈 좌석에 앉게 되는 경우래요. 그럼 이거 뭐야? 첫 번째 A가 앉을 때, 그냥 나중에 이곡해도 되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A가 앉았어. 그럼 B는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5명에서 2명을 뽑아야겠지. 맞아요? 그럼 B가 앉을 때도 마찬가지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5 콤비네이션 2를 그냥 2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까지 나옵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럼 M은 20이네. 이렇게. 자, 세 번째. A, B, C가 모두 앉지 않는데 그럼 더 쉽지. 5에서 3명을 뽑아 나열이랑 3명을 뽑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자, L은 5, M은 20, 그다음에 N은 10. N이 20원이에요. N 아무도 앉지 않는 거? N이 한 사람만 먼저 미안해. 그렇네. 이게 한 사람만 잠깐만. 아니 한 사람 잘못됐구나. A, B가 모두 빈 좌석에 앉지 못하게 되는 게 N이구나. 이게 N이네. 미안. 요게 N이네. 오케이? 그 순서. 어쨌든 제 얘기는 한 사람씩만 앉게 되는 경우가 20까지 나온다는 얘기야. 문제 잘 읽어야 되겠다, 그치?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L이 5, M이 그러면 10, 그죠? 네. 그 다음에 N이 20.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자, 봅시다. 여러분 12번 풀었어요? 12번 원리가 있는데, 그치? 12번 못 풀걸? 고민을 많이 했던 거. 나도 못 풀었어? 처음에. 왜냐면 대각선의 교점 개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얘는 선생님도 못 풀고 좀 보류해뒀어. 선생님도 이거 어제 선생님이 차가 망가졌거든. 그래서 차 수리점이 양평은 되게 멀어요. 그래서 차 금방 고칠 줄 알고 차를 몰고 집에서 한 15분 정도를 이렇게 몰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차를 맡겼어. 그리고 나는 걸어서 한 5분 안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좀 했지. 너네들 좀 효율적으로 이걸 표현해 줄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뭐 답 맞춰봐야 뭐 해야 되지? 내가 보고 내가 풀어보고 이런 포인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공부하려고 내가 앉아 있었어. 근데 전화가 온다? 이거 부품이 뭐가 필요하고 뭐 많이 이랬대. 그래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차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돌멩이가 요만한 돌이 있는 거야. 그 차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나는. 이렇게 뛰어넘는 건 아니고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높이가. 그래가지고 누가 돌을 한가운데 놔뒀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피해갈까 말까의 어떤 그 순간에 갈등이 있었거든. 근데 이 차가 지금 가운데고 이걸 틀면 좀 이쪽에 벽에도 약간 애매할 것 같고 해가지고 지나가자고 지나가는데 차가 진짜 좀 뻥 좀 보태가지고 그 차가 한 30cm 떴다 떨어졌어. 진짜 퉁 하고 툭 떨어졌어. 근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원래 차가 있잖아요. 그 핸들 움직이는 게 엔진의 동력을 좀 쓰는 거 알아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 육중한 차에 앞바퀴를 이렇게 동력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겁내 힘들어. 근데 그 겁내 힘든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딱 운전하는데 오씨 이게 안 좋아지는 거야. 뭐지?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래서 억지로 집에 갔어. 그리고 이제 애를 아침에 이게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일이지. 근데 어제 아침에 애를 태우려고 이제 차 타고 아침에 딱 타라. 여전히 안 좋아. 이상해. 그래서 억지로 운전을 해가지고 애들 내려주고 이거 안 되겠다. 카센터에 맡겨야겠다. 하고 맡겼습니다. 근데 맡겼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파업 중이야. 그래가지고 수리를 못 해준다지.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걸 어떻게 몰고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당장 놓고 가래. 그래서 나 어떻게 했냐면 어제 거기서 걸어갔어. 1시간 반 동안 걸었어. 근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 차 맡기고 잠깐 대기했던 그 시간 동안 카페에서 이 문제를 한 번씩 몇 개를 봤다는 거지. 원래 선생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하는데 내가 어제는 이거 보시면 딱 눈으로 보고 이런 거 딱 얘기해 주겠다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책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패드에다가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는 이런 걸 얘기해 주겠다 하는데 12번 문제가 걸리더라고. 나도 이거 어떻게 풀지? 교점 여기서 막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 하나 늘리면 3개가 생기고 그럼 또 3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조합이잖아. 그럼 조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자 봅시다. 근데 여기에 왜 최대값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일까? 한번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대각선이 다 모든 대각선. 그러니까 대각선 개수는 어차피 개수는 어떤 다각형에도 개수는 정해져요. 똑같아요. 근데 왜 최대값을 물어봤을까? 아니 대각선 개수는 정해지는데? 맞아요? 네. 소윤아 괜찮아? 정해지잖아. 내가 이걸 생각한 게 그거지. 왜 그럴까? 이게 정육각형이 나왔는데 그럼 교점이 겹치는 자리죠. 정이면 한 점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육각형이 아니야. 이래. 이렇게. 정육각형이 아니면 여기 확대경으로 보면 3개가 됩니다. 3개. 이해돼요? 그래서 최대값이라 해요. 정육각형이 되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냥 육각형이면 겹치는 데가 무조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떠나서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육각형이든 뭐가 있어. 자, 우리가 대각선 개수 구하는 원리를 조합으로 아셔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외운 거 말고 내 옆에 있는 점이랑 말고 악수하는 방법이 3개짜리다. 그러니까 오각형에서 나를 제외하고 나 양옆에 있는 점하고는 만나면 안 되니까
나머지 만나는 게 n 빼기 3이다 해가지고 그게 n개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중복된다 해가지고 이게 대각선 개수잖아. 기억나요? 맞아? 이거는 여기 조합의 원리는 별로 안 들어있잖아. 조합은 뭐야? 우리 대각선이든 뭐든 선은 뭐야? n각형에서 두 점이 만나 이루어지는 게 선이잖아. 맞아요. n개의 점 중에서 어쨌든 두 개를 거쳐야 선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선에서 결국 대각선이 안 되는 선들은 뭐야? n개잖아, n개. 이게 조합에서 말하는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얘 뭐야? 이거지? 이거지? 어떻게 됩니까? 얘도 2분의 2n으로 바꿔주면 2분의 n의 n-1에 이렇게 되지 않아? 맞아? 그럼 이거 n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n-1, n-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분의 n의 n-3이 됩니다. 조합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원리를 조금만 생각하면 교점이 나오죠. 자, 교점이라는 건 봐봐. 내가 네 점을 선택해봐. 네 점. 네 점을 선택하면 네 점당 교점 하나가 나와. 봐봐. 내가 그다음에 만약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해. 그럼 여기서 대각선 만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럼 이 교점 하나 늘잖아. 자, 아까 내가 4점 선택했을 때 얘 만들었지. 요 4점 선택할 때 얘 만들었지. 맞아? 그럼 뭐 여기 4점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봐. 그러면 요점 만들 수 있지.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대각선의 교점은 이 n개의 점 중에 내가 어느 4점만 조합으로 선택을 하면 그때 교점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그 원리. 이 원리는 외워두시면 좋지. 마치 4의 배수는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점을 이어서 만드는 게 대각선 개수인데 안 되는 걸 찾았고, 네 점을 이으면, 네 점을 이으는 게 아니라 네 점의 한 어떤 짝을 만들면 그 안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무조건 교점이 하나 나온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네 개의 조합을 찾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맞어요?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그냥 이게 되는 거지. 이거야 이거. n 컨비네이션 4. 근데 이게 몇 각형이래? 10각형. 그럼 10 컨비네이션 4를 구하라는 얘기야. 10. 아, 이거 이해돼요? 소연아 이해돼? 이 원리를 알아. 우리가 대각선이라는 건 우리 사각형 생각하면 되잖아. 야, 사각형 대각선 교점 몇 개? 한 개잖아. 이게 한 개라는 게 되게 중요해. 원리. 사각형일 때마다 교점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n각형에서 사각형을 만든다라는 건 4개의 점을 조합한다는 얘기. 그 사각형의 대각선은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4개씩의 조합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아우 해보나. 선생님 얘기 들어오니? 근데 이제 되게 거의 약간 안방 같은 느낌인데 편안해. 그죠?
괜찮아? 지금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익혀두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얘는 발상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사각형에 주목을 했어요. 설명이 되나? 이거 풀기 어려워. 그거 모르면 못 풀어요. 못 푼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지만 어려워. 선생님도 고민 좀 했습니다. 돼요? 응. 요 원리 사각형에서 하나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알다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응용해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는 거 알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볼까? 15번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 못해서. 아닌가? 볼게. 평면 위에 자 이거 그냥 내가 해주면 너네 이러고 끝날걸? 야, 평면 위에 있잖아 n개의 평행선과 조금 더 n개 이게 n개야 맞아요? n개의 평행선과 이것과 만나는 n-1개의 평행선입니다. 이 만난대. 얘랑 만난대. 그럼 여러분 그냥 이 얘기야. 요 평행선이 n-1개야. 야 그럼 이거 끝났잖아. 이럴 때 평행선 사변형의 개수가 150개래. 평행사변형 어떻게 되는 거야? 가로 중에 2개, 이 세로 중에 2개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뀌죠. n개의 평행선에서 2개 선택하고 곱하기 n-1개의 평행선에서 2개 선택하고 이게 150개다. 끝나잖아. 끝. 이거 풀면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 n에 가면 2차원일 수밖에 안 돼. 그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5번은. 보자. 여기는 안 돼? 통과 아니다. 그냥 푼 거지. 채점하지 않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른 거는 뭐 이따가 17, 18, 17, 18, 19, 20은 그냥 쭉 할 거거든. 네 문제는 거기는 좀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뭐 하나만 더 볼까? 여러분 13, 14번 스타일 14번? 13번? 그럼 13번 볼까요? 13번 답이 뭐지? 13번 답이 뭐야? 이게 볼까? 자,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로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대.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렇잖아. 맞아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지? 하나, 둘, 셋. 어쨌든 12개야. 그러면 일단 삼각형이라는 거는 내가 어쨌든 세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2 컨비네이션 3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일단 전체는
12개의 점에서 어쨌든 3개의 점을 내가 선택을 하면 어떤 점을 선택하든 어떤 점을 선택하든 어떤 점을 선택하든 어떤 점을 선택하든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맞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룰대로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끼리 만들었을 때는 삼각형이 나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치?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그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일단 12 콤비네이션 3이 뭐예요? 이 220개에서 출발하는 거네 우리. 네. 그죠? 그럼 220개에서 뭐뭐뭐를 뺄까라고 해봅시다. 일단 요 점 4개에서 세 점을 만드는 거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4 콤비네이션 3이니까 이거 4개지. 맞아요? 네. 요거에서도 4개지. 네. 맞아? 그 다음에 요거에서도 4개지. 네. 여기서 3개씩 좀 찍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맞아요? 네. 그러면 4개 됐고 그 다음에 되잖아. 요 3개 만들어줘.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그러면 요 4개도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일직선상도 일직선상인데 얘가 등간격이라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고려 안 하는 게 하나 있잖아. 대각. 그렇지. 대각선은 당연하지. 응? 이게 등간격이라는 말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직선상이 쟤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응? 일직선상이 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그려서 좀 미안한데 얘 안 되는 거야 얘. 하나 둘 셋. 요 세 점 엮어봐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얘 안 돼. 또 안 돼. 얘도 안 돼. 얘만 안 돼? 다른 색 그려줘.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그럼 또 몇 개가 안 돼? 끝. 일직선상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혹시 또 뒤에 17, 18 그거 하기 전에 욕하는 거 일단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뭘 볼까? (16번은) 기본 문제죠. 아니야? 왜 기본 문제라고 하니까 틀렸어? 선생님 왜 기본이에요? 16번 나눠서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럼 16번 기본이니까 해볼게요. 이제 5분 50분에 끝나는 거 맞지? 아니야? 45분이야? 그럼 다 끝났네. 자 16번은요. 먼저 나누는 방법에 대한 가짓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8개를 3개의 상자에 나누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는 꼭 넣어야 되는데. 그럼 볼게요. 상자가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상자 얻은 거에 하나를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넣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1, 3, 4밖에 할 수 없잖아. 네. 하나를 넣었다면 3개짜리, 4개짜리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 8개지. 네. 맞아요? 1, 3, 4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1자리는 없어. 그럼 2 넣으면 2, 4 있잖아. 맞아? 네. 그 다음에 2, 3, 3. 요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것만 고려하시면 되는데 이따 설명 다시 할게요. 쉽시다. 미안해. 주무시는데 내가 얼른 자, 얼른 쉬어. 쉬셔야 돼.
볼까요? 일어나 보자 이제. 라면아. 너무 졸려? 한 3커플 생기겠는데? 학원에 잘 오지 마. 아니 아까 2학년 애들 물어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좀 안 잤니?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요새 이제 막 개학해가지고요 맨날 놀아요. 그래서 잘 수가 없어요. 야 노는데 잘 수가 없대. 와 씨. 그래서 선생님 저기 수업 시간은 되게 잠 자고 싶은 마음이 드니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졸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 졸리.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면 안 졸리. 와 그렇구나. 자 아까 요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8개를 3가지 포장 박스 아니면 도시락에다가 뭐 3통에다 넣는 방법은 가지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지? 134, 224, 233.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의 순서에 넣기 때문에 조합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하기 편하려면 뭘 하든 이게 더 편할 수 있잖아. 계산도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나머지는 다 1이 되니까.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돼? 8 컨비네이션 1 곱하기 그 다음에 하나 빼니까 7 컨비네이션 3. 뒤에 나머지 4개에서 4개 하는 건 의미 없어. 근데 얘는 또 똑같은 짝이 있어? 구별되는 게 있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구별되지. 미안해. 구별이 안 되는 게 없어. 다 구별돼.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눠줄 건 없다. 여러분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학년 애들도 이렇게 하니까 더 잘 이해하던데. 다시 한번 얘기해. 뒤에 그 대칭표 할 때 내가 그걸로 다시 풀 거야. 내가 구별이 안 되면 나눠주는 거야. 이건지 저건지 내가 구별이 안 돼. 대칭이야. 돌려놓고 생각해도 구별이 안 돼. 그러면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AB고 얘가 CD인데 CD고 AB인지 A, B, CD인지는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얘도 일단은 내가 8개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 6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얘는 4에서 4개 선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지. 또 괜히 저기 85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얘랑 얘랑이 자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는 구분 지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구분 지을 필요 없으면 나눠버리라 했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강조하는 걸 잘 이해하세요. 우리 혜원이는 여자친구야? 엄마야? 엄마는 또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이렇게 돼 있지. 보세요. 그럼 얘는 2, 3, 3이야. 그러면 8C2 그 다음에 6C3 이렇게 해주고 얘도 3개짜리 3개짜리가 나한테는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이 3개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는 얘네 두쌍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이거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됐지? 이렇게 한번 꼭 정리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요거 이렇게 풀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17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 테니까 우리 잘 하고 정리되면 행렬 기본적인 것만 다시 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자 그럼 17번이랑 16번이랑 차이가 뭘까? 얘도 8명을 3개의 조로 나누어 봉사활동 조를 짠대. 그러면 16번, 17번 똑같아.
근데 차이는 있어. 2명 이상이어야 돼. 그럼 아까 뭐 하면 되지? 아 괜히 집었다. 둘 4 한 조 이렇게 그지? 네. 그 다음에 둘 3 이렇게 조를 자르면 돼요. 그죠? 네. 조 자르는 방법이야. 그럼 아까 요거 어떻게 된다 했지? 아 개수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8C2 6C2 그 다음에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네. 그 다음에 얘도 8C2 6C3 해주고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요 개수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근데 선택 가능한 봉사활동의 수가 4가지. 4가지. 근데 세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정말 예를 들게. 봉사활동이 빨래가 있어. 1, 2, 청소. 3, 뭐 돌봄. 4, 뭐니 빨래, 청소, 돌봄 뭐 하나 아무나 지을까? 갑자기 이게 나도 여기까지 생각이 안 되냐? 봉사, 놀아주기. 아니 그러면 뭐니 이런 거 있잖아. 재롱 잔치. 왜냐면 선생님이 진짜 이런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 나 근데 이건 진짜 못해. 선생님 무슨 봉사활동 했냐면 고등학교 때 그 몸이 좀 불편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그런 요즘에는 요양센터가 딱 있잖아요. 그때는 요양센터라는 게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 그래서 좀 그런 이름은 아닌데 뭔가 요양센터 같은 그런 봉사시설이 그러니까 시설이 있었어. 근데 거기 우리 학생들을 갖다 때려놓는구나. 과학고 애들 다 몰아넣었어. 100몇 명을 보내버렸어. 거기서 비슷해. 야 청소할 사람, 뭐 빨래할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어른들하고 식사 이렇게 해드리는 거 옆에서 이렇게 해드릴 사람, 이런 거 조를 짠 거 알아서 나는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좀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냥 빨래 할게요. 그냥 막 빨래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빨래 할 수 없는데 이게 몸을 잘 못 가누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야. 와 이게 내가 이렇게 비위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내가 다시는 안 하고.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지고 막 밀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좀 번외로 얘기해봤고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럼 재롱잔치는 뭐냐면 이렇게 좀 즐겁게 해드리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4가지의 봉사활동이 있어. 그러면 어쨌든 세조잖아. 그러면 세조를 얘를 넣든 얘를 넣든 얘를 넣잖아. 그러면 한번 너희들한테 머릿속에 넣고 싶은 거 2, 3, 3이어도 응? 2, 3, 3이어도 여기 2명, 여기 3명, 여기 3명일 때 이 3명, 3명이 봉사활동에 대한 선택이 구분이 돼야 돼. 안 돼, 돼. 되잖아. 봐봐. 여기가 A, B, C 들어있는 놈들이고 여기가 D, E, F야. 그러면 얘네 3명, 3명이지만 이거 바꿔주면 다른 거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4개를 선택을 해도 있잖아. 얘네들한테 선택한 걸 나눠줘야 돼. 이해돼? 자, 팀을 나눈 건 요거예요. 근데 4개 중에 단순 선택을 해야 돼. 4개 중에 3개 선택해서 얘네들한테 배열해서 나눠줘야 돼. 순열을 해줘야 돼. 구분이 안 되는 건 팀 짤 때만 구분 안 되면 되는데 각자에게 구분해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팀은 이렇게 짜고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된다? 4개 봉사활동에서 순서를 정해서 3개를 배분해줘야 된다. 요거만 곱해주시면 돼요.
요게 17번과 16번의 차이예요. 계산해 보실래요? 어쨌든 4p 3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8번도 마찬가지네. 17, 18번 똑같은 계통이에요. 여러분 18번 풀 수 있는데. 아 근데 내가 해준다 했으니까 갈게요. 자, 똑같아. 6명이 타고 있는데 2명씩 내릴 거래. 둘둘둘. 그럼 둘둘둘 조를 짜는 거예요 일단. 맞아? 둘둘둘 조 짜면 둘둘둘 구분을 일단 할 수 있어? 네. 자, 구분할 수 있는 걸 언제 구분해 놓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이 문제는 내가 구분을 해 놓으면 뒤에 승강기는 그냥 1, 3, 5층 이렇게 선택만 하면 돼요. A, B, B, C, C, D, E 여섯 명 둘둘둘둘인데 얘네가 내가 다 각자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2층, 3층, 5층에 내려. 그럼 거기에 그냥 얘네들이 선택만 해놓으면 거기에 저절로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잘 봐. A, B, C, D, E, F. 이게 조야. 맞아? 자, 이게 조면 내가 여기 만약에 6명 중에 컨비네이션 2, 4명 중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2명 중 컨비네이션 2. 요게 요 조를 짜는 방법이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A, B, C, D, E, F도 되지만 C, D, E, F, A, B도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이 여기까지네. 다시. 얘랑 이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여기서. 어? 이런 덩어리의 위치별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얘는 뭐만 반영돼 있냐면 A, B나 B, A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가 반영돼 있다.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2, 3, 4, 5, 6, 7, 6개 층에서 내리게 될 때는 내가 여기 이미 순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릴 때는 그냥 6개 중에 3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그렇게 풀면 돼요. 자, 다시 2C2, 4C2, 6C2를 하면 얘는 이미 A, B, B, C, C, A가 됐든 C, B, A, B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6개 층에서 3개만 고르면 돼. 4층에 알아서 내리면 돼. 얘네가 6개 층에서 3개를 고른 데에 알아서 배열될 거야. 구분을 지어놓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아까 17번처럼 푸는 거면요, 내가 두 팀이잖아. 두 팀이니까 내가 일단은 구분이 안 돼. 순서에 대한 구분이 의미가 없어. 나는 A, B, B, C, C, A, B, B, C, A, B 뭔 소리야? A, B, C, D, E, F, A, B, C, D, E, F가 있는데 E, F, A, B, 뭐 C, D 이렇게 있어도 나한테 구분이 안 된다라고 의미하면 여기에 순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순서가 의미 없이 난 지금 두 팀 갖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두 명 이렇게 갖고 있는 세 팀, 둘 구분이 안 돼.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달라. 근데 이거 이렇게 있든 나한테 좀 중요하지 않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렇지만 내가 승강기를 그러면 1, 3, 5층이랑 1, 3, 5층을 골랐는데 2, 3, 5층 2, 3, 5랑 3, 2, 5랑은 다르게 구분해 줘야 돼. 맞아? 여기에
얘가 먼저 내리고 얘가 먼저 다음에 내리고 얘가 내릴 수도 있고 얘가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삼모사야. 먼저 구분을 지어놓고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승강기의 층수는 그냥 고르면 돼. 순서를 나열할 필요 없이. 이해돼요? 근데 내가 그게 의미 없는 조합으로 둘둘둘이 나한테 그냥 두쌍짜리의 세 팀이다. 세 개. 구분이 안 되는 세 팀이다라고 온 거잖아 이게. 네. 구분이 안 되는 세 팀이니 승강기는 요번에 6개 층에서 나열을 해줘요. 네. 근데 결국 조사모사니까 똑같다니까. 맞아? 네. 요게 답이에요. 부탁할게. 이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그냥 구분을 안 지어놓고 내가 세 팀을 갖고 있어? 그러면 승강기가 순서가 정해져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세 팀이 이미 A, B, C, D, B, A, 뭐 C, D, A, B 이게 다 지금 달라. 나는 지금 요게 A, B냐 B, A냐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얘네들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애가 돼 있는데 그러면 승강기에 내릴 애를 여기 지금 이미 막 순서가 이 얘랑 다 구분이 돼 있는데 구분돼 있는데 승강기 1, 3, 4, 7 구분할 필요가 있나? 135면 135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얘가 지금 뭐 어떤 놈 나한테 의미가 없어. 막 지금 순서는 의미가 없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135면 얘가 1층에 갈지 얘가 3층에 갈지 5층에 갈지 정해줘야 된다. 이해됐어요? 이걸 이해 잘하셔야 돼요. 17번이나 16번이나 그런 차이점입니다. 괜찮니? 네. 자, 19번 푸는 방법을요. 선생님이 푸는 방법으로 익히시면 절대 틀릴 게 없습니다. 19번 볼게요. 9팀이 다음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가질 때 대지도 작성하는 방법. 그냥 다 나열하고 나한테 구분이 안 되는 것들 나눠 없애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괜찮니? 이게 제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림 그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맞나? 잘 그렸나?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9팀을 순서대로 나열을 일단 해봅시다. 여기 9개에다가 다 9팀을 나열한다고 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한테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건 어디예요? 여기지? 네. 여기 구분의 의미가 없어. A, B가 들어가나 B, A가 들어가나 나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여기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여기도 의미 없어. 여기도 의미가 없지? 맞아? 네. 또 의미 없는데 찾아야지. 또 어디가 의미 없을까? 자, 여기는 A, B, C, D가 되나 C, D, A, B가 되나 나에게 이 전체 가운데 잘랐을 때 이 모비디 이렇게 돌아가 있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답이 이거. 계산해볼까? 2의 5승이니까 32예요, 그죠? 2의 5승. 그럼 위에는 9, 8, 7, 6, 5, 4, 3, 2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의 5승은 4, 8의 30이랑 지워지죠? 네. 그럼 이거예요. 이거 계산하래. 이거 계산해봐. 계산해봐. 6, 5, 30 3, 2, 6 8, 9, 7에 64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180 곱하기 64 124
답이 1, 2, 3, 4, 5. 19번 같은 건 이해됐죠?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대신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나열해버린 다음에 나한테 구분의 의미가 없는 것들을 나눠준다. 특히 2로 그냥 나눠주면 돼. 대부분 다 2니까 대칭성이니까. 돼요? 네. 응. 됐죠? 네. 자, 20번이 조금 까다로운데 얘도 풀 수 있습니다. 20번만. 혹시 20번 푼 학생 있어? 답이 나와? 선생님은 답지 보고 경악했어. 답지 되게 어렵게 풀더라. 선생님 풀어놓고도 나는 너무 간단해서 다 봤는데 답은 막 이렇게 길어. 그래서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자, 봅시다. 선생님은 계산이 느린 사람이라 간단하게 해야 돼. 마지막 20번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A랑 B라는 특정한 선수가 있는데 얘네가 둘이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해 달래. 자, A, B 두 선수가 결승전 이외에는 경기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의미잖아. 그럼 좀 여러분들이 생각만 했다면 A, B를 대충 어디 쪽에다 배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A, B를 여기다 놓고 세팅해 놓고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아무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A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럴게요. 그럼 B를 여기다 넣을게요. 되지 않아요? 네. 되지. 맞아? 네. 이렇게 할게. 그럼 여러분 봐봐. A랑 B가 여기에 이미 세팅을 내가 해놨어. 그래야 안 만나니까. 네. 여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 A, B 아니면 뭐 A, B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할게. 내가 A랑 B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얘랑 얘는 내가 대칭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돌렸다고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 여기다 넣으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여기다 넣어볼까? 얘랑 대칭이 되냐? 이미 깔아놨잖아 A, B를. 응? 깔아놨다고 생각한다. 어디가 돼? 깔아놓는 순간 이미 얘랑 양쪽이 대칭성이 깨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 두 개 세팅했지? 두 개 세팅하면 나머지 몇 자리지? 6자리지. 그럼 6자리에다 나열을 일단 합시다. 맞아? 네. 나열했는데 나한테 의미 없는 자리는 어디야? 여기 의미 없지. 네. 여기 의미 없지. 나 여기다 넣었어. 맞아? 네. 이거 의미 없다. 이거 의미 없다. 맞아요? 네. 자, 얘랑은 나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왜? A를 여기다 깔아놨잖아.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얘 뒤집으면 안 돼. 얘 뒤집히면 A가 만약에 일로 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갈 애랑 또 바뀌잖아. A랑 싸울 애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 네. 자, 무슨 말이냐면 A랑 싸울 애 여기가 어떻게 정해진다라는 거는 구분이 여기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가 만약에 B, C, D야. 근데 여기 C, 뭐 B, C야. 어쨌든 여기 다른 애가 들어오면 얘랑 싸우는 게 달라져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나한테 구분 안 돼. 구분 안 돼. 여기도 구분 안 돼. 여기도 구분 안 돼. 그럼 이거는 이게 쉽게 풀리는 거죠? 구분 안 돼. 구분 안 돼.
이거 두 개. 그럼 답을 풀어볼까요? 이거죠? 나한테 빠지는 건 뭐야? 얘만 빠지지. 그럼 개수 어떻게 돼? 6, 5, 30. 그 나오지 않니? 네. 저는 세 줄을 끊는데 일단 구분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주라. 항상.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거 이렇게 풀면 얘네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6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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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토리얼. 그렇게 되는데 A, B를 박아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응? 여기 부분 차이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아, 선생님 저렇게 푸는구나. 특히 대진표는. 대진표는 어차피 둘이 싸우기 때문에요. 의미 없는 2로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것만 나눠줍니다. 대칭성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내가 그냥 무작위로 넣었을 때는 대칭성이 만들어져요. 그죠? A, B, C, D C, D, A, B 이렇게 해도 나한테는 얘가 의미가 없어. 그지? A, B, C, D나 C, D, A, B나 얘가 의미가 없는데 여기다가 A를 딱 박아놓는 순간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나열을 하게 되는 순간 이게 돌렸을 때 또 바꿔질 수가 있어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박아놨기 때문에 A랑 B를 다 박아놨잖아. 그래서 그 차이만 좀 아시면 될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선생님 무슨 얘기인가 아마 한번 익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잘 안 돼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작업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은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가. 전혀 안 들어가요. 아니요? 좀 들어가. 이렇게. 그럼 마무리 한번 5분 정도 좋게 마무리 해보시고 질문 개인적으로 하세요.